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3일 오후입니다.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국민의 힘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그 윈지코리아 좌파 지향성이 있죠. 윈지코리아가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에 대해서 1대1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설명을 드리고 어제 PNR 여론조사가 중단이 됐죠. 그죠? 머니투데이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윤희숙의 망동, 윤희숙이 이준석을 저격하는 망동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윤석열의 행보가 보통 국민들은 윤석열이가 시원하게 문재인을 저격하면서 정치 일선에 나와서 또 윤석열이가 거침없이 문재인을 치며 또는 야권을 통합하며 국힘을 접수하며 대선 주자가 되라는 그 화라스 같은 열망에 의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유지되가 있는데 고고TV가 약 열흘 전에 말씀드리기를 일주일 전에 7월 말쯤 돼서 윤석열에 대해서 평가를 끝낼 것이다.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하느냐 마느냐가 8월 말까지 시한을 줬는데 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하는데요. 제 예측이 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도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행보를 보면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만나든가 아니면 전부 다 비공개적으로 만나든가 하는데 일부는 공개적으로 만나고 일부는 비공개적으로 만난다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진중권을 만났다. 쉽게 말씀드려서 윤석열이가 진중권이나 김경률을 만나서는 나중에 그들에 의해서 즉 윤석열의 초대받은 그들이 공개를 해버리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윤석열의 정치 스타일이 아닐 것이다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을 만한 진중권이가 옛날식 보수를 윤석열이도 우려한다. 옛날식 보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강성 보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막판 단일화까지 갈 것 같아. 즉 11월까지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진중권이는 했고 바깥에서 국힘에 들어갈 생각은 없고 바깥에서 중도층을 결집한 다음에 국힘의 후보랑 마지막에 단일화하겠다 하는 식으로 자기는 받아들였다. 그리고 윤석열의 자유라는 화두가 국힘에서 말하는 시장 만능주의나 자유지상주의와는 결이 다르고 법 철학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어느 정도 일치된 것을 봤다 이러는데 법 철학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다음에 지금 진중권이가 계속 이런 식으로 국힘을 디스하고 이준석을 디스하는 것은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됐어요. 진중권의 영향력은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진중권의 말을 올리는 언론들을 보면은 그것도 참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국민의힘의 이준석은 시장 만능주의나 자유지상주의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걸 유심히 보시고 그 정치를 보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거 윈지코리아 아니 PNR 여론조사에 대해서 중단을 했는데 PNR 여론조사는 100% AR에서 조사입니다. 그래서 AR에서 조사 같은 것을 보면은 먼저 가죠. 그 갤럽 같은 경우는 실제 조사니까 실제 면접이니까 먼저 가는데 PNR 쪽에서 그 머니투데이하고 갔는데 유독 윤석열의 지지율이 타 여권 지지율보다 조금 높게 나왔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하락 추세에 있고 여권 주자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실 적에는 이 PNR 여론조사 중단을 하니까 우파 유튜버들이 드디어 부정선거를 갖다가 획책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문재인이가 윤석열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러는데 그런 건 다 예상된 거고 지금 여론조사 기관 한 10여 개가 계속 발표를 하죠. 그죠? 그럼 다른 여론조사 보면 돼요.
다른 여론조사. 우리는 이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독 왜 PNR 여론조사만 윤석열이가 지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1위를 달리는가? 근데 대형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나 리얼미터 정도도 윤석열이하고 이재명이나 이마연이가 대꾸복구하면서 순위가 바뀌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돼요. 그걸 갖다가 우파 유튜버들이 또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공작이다, 탄압이다. 당장 여론조사를 기관을 실시하라, 재생하라 그러는데 머니투데이가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다 그래 한번 믿어보시면 되고, 윈지코리아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이게 심각한데요. 먼저 이재명 대 윤석열이가 보면은 저번 주에 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2주 전에 비해서 윤석열이가 거의 6.4%가 떨어지고 뭐 이재명이는 뭐 1% 올라요. 즉 윤석열이가 7개월 전에 지금 7월달 8개월 전에 비해서 최하로 떨어집니다. 한 번도 윤석열이가 이재명한테 밀린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1월 달부터요. 1월 달부터 윤석열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앞서가다가 이번 주에는 거의 근접합니다. 42.2% 대 41.5%.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낙연하고 윤석열하고 또 1대1 대결을 해봤더니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낙연이가 윤석열을 이겨버리더라. 이낙연이가 43.7%, 윤석열이가 41.2%, 약 2.5% 차이로 이낙연이가 윤석열을 이겨버리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윤석열의 지지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탈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이탈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이건 쉽게 볼 게 아니에요. 물론 윈지코리아가 좌파 성향, 즉 문재인 지지 세력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업체는 맞아요. 어느 정도 왜곡됐는데 그러나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윈지코리아가 4.15 총선 때 176석에서 180석을 거의 맞춘 그 여론조사 기관이에요. 윈지코리아가. 그런 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그 강성 우파 유튜버들이나 유튜버 세력들이 윤석열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조작이다 그러고 올라가면은 그거 봐라 이러고 있고 그 아무 무비판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다가는 윤석열은 어느 한순간에 훅 간다고 제가 약 보름 전부터 방송하는데요. 지금 가랑비 옷 젖듯이 지지율은 빠지고 있다. 그리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윤석열이가 정치 서는 이후로 정치적인 언행이 쉽게 말해서 인터넷에 떠도는 사이다 스타일이 아니고 고구마 스타일로 변하고 안철수화가 되고 있다는 거고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윤석열 같은 경우가 보수는 자기 거다. 그게 지금 착각이라는 거예요. 보수도 강성 보수가 있고 합리적인 이성 보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항상 대입을 시키는 게 누구냐? 이준석이다 이거죠, 제가. 그리고 유승민도 곧 튀어나올 것이고 유승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곧 튀어나올 것인데 합리적 보수가 강성 보수보다 8대2 정도로 많아요. 강성 보수들이나 우파 유튜버 세력은 과거에 윤석열이가 우파를 갖다가 괴멸시킬 정도로 우파를 조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만 쳐준다면은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한다. 이렇게 레민같이 덤벼드는데요. 그것도 옳아요. 누구든지 대큰 전제는 문재인을 치면 된다는 거죠. 그죠? 저도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비판적 지지를 하고 있으나 지금 윤석열의 행보가 보수는 내 거다. 그 다음에 중도까지 확장한다. 중도도 내 거다. 그 다음에 진보까지 끌어들인다 하는데 딱 멈춘 게 뭐예요? 중도 확장력은 없고 탈진보도 못 끌어들이고 있다. 탈진보를 끌어들이려고 지금 민청학령 사건 70년대 민청학령 사건부터 긴급조치 위반자부터
5.18 광주 시민군까지 만나는데 그들은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들은 이념이 퇴색화되는 시대고, 그 다음 민주냐 반민주냐가 퇴색화되는 시대예요. 실용정치가 들어가야 되는데, 윤석열이가 지금 말하는 건 실용정치를 말한 게 한 번도 없어요. 실용정치를 말한 게. 그리고, 그래서 강성보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강성보수들이 언젠가는, 국힘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윤석열을 버리고 그들을 지지할지 몰라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1대1로 가면은 결국은 국힘을 지지할 수뿐이 없어요. 근데 우파 유튜버들이 그냥 빨아먹고 있으니까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강성보수 얼마 안 돼요. 그러면 중도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중권이나 김경률이나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들도 진보죠. 그죠? 그들은 중도 좌파라고 그랬지만 좌파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일반 시민 중도들을 끌어들일 수가 없고, 2030들이 지금 586들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불만을 갖고 있죠. 그죠? 그냥 2030들은 그 60대, 70대, 80대 늙은 꼰대들에 대해서 생체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할아버지 세대하고는. 그러니까 저기를 뿜어대는 게 586 꼴통들을 갖다가 저기를 뿜어대는데, 지금 윤석열이가 만나고 다니는 것은 이념 지향형인 중도라고 자처하면서 좌파인 사람을 만나고 다니니 2030가 신세대들은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중도하고 2030들이 또는 합리적인 개혁보수 일부가 윤석열을 이탈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게 곳곳에서 나와요. 여론조사 하는 거 보면은. 그때그때마다 방송할 수도 없고 하루에 5개 찍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호남 지향성의 문제인데요. 윤석열이 아직까지는 호남을 안 갔죠. 그죠? 그냥 갈 거예요. 어제 만났죠. 참. 호남 공생과 상생 시민단체를 만났는데 그거 가지고는 되질 않아요. 그래서 호남 지지율 보면은 약 일주일 전에 발표한 거 보면은 윤석열이가 호남 지지율이 두 달 전에는 25%까지 가다가 지금 1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호남 세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호남은 무조건 대선 1대1 경선으로 1대1 대결로 가면은 무조건 민주당을 찍게 돼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15% 내지 20%만 갖고 오면 되는데, 지금 국힘의 호남 지지율보다 윤석열의 호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미치예요.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서진 정책을 호남을 잡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2030 젊은층도 잡을 수가 없고, 중도층도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우파 내에서는 이제 슬슬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강성 우파들이 윤석열을 밀고 있고 60대, 70대와 TK 세력이 대부분 밀고 있는데 그들의 뿌리는 박근혜에 두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들은 윤석열을 버리고 유승민만 아니면 돼 하지만은 유승민이가 국힘의 단일 주자로 되면은 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한테 더 이상 정권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수 내에서도 합리적인 보수, 개혁 보수, 이성 보수들이 윤석열에 대한 지지를 지금 벌써 3, 4, 5, 6, 7, 5개월이 다 돼 가니까 신물이 나고 피곤함을 느끼면서 윤석열 지지를 어느 정도 철회하고 있다 하는 게 제 예측이에요. 예상이에요, 지금. 추론이라고요. 그거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그 호남 지지율 또는 TK 지지율 또는 2030 지지율, 중도층 지지율을 따로따로 분석한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윤석열의 문제는 현재 이낙연한테도 지는 거로 나오고, 물론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윈지코리아지만은 이재명하고는 거의 근접이 돼 있고, 이거는 위험 신호다. 근데 아직까지도 진중권 말대로 국힘하고 대결 모드로 가서 1대1 단일화로 지가 이긴다는데 그건 되질 않아요.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자,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민주당에서 6명의 똘마니들이 본선을 들어갔죠.
근데 순위를 발표하지 않죠. 득표율도 발표하지 않고. 물론 이재명이 1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이드 여론조사가 보면은 이낙연이가 2위를 한 거로 나타나죠. 문제는 뭐냐? 이재명이가 압도적으로 50% 이상의 1차 경선에서 득표를 했느냐의 문제인데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고고TV 생각이에요. 40%다 힘들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고고TV 생각이에요. 그러면은 문시족들이나 문파들도 이재명이라는 놈이 대단히 위험하고 문재인을 칠 거니 정권을 잡으면은 이재명은 안 된다. 그리고 진보층이나 저 민주당 애들 보면은 김대중 걔들도 많고 지성인들도 꽤 있어요. 다 문파가 아니고 그들은 이재명 같은 양아치를 대통령으로 창피해서 못 뽑겠다. 그럼 대타를 찾는데 현재 이낙연이라는 친구가 그래도 문재인을 보호할 것 같고 전라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 전라남도 아니에요. 전라북도는 정세균이지만은 이낙연 쪽으로 서용이 들어가는 중이다 하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본경선에서 1, 2위가 결선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는데 저는 이재명이라는 양아치는 절대 정치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힘 쪽에서 누가 대선 주제가 되든 이재명보다 이낙연이 상대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이나 이낙연을 싸우게 만들어서 이낙연이가 나오게 하는 게 나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벌써 16분인데 말이죠. 솔직히 힘들어요. 20분, 30분 혼자 떠들기. 실수도 안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간혹가다 실수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윤희숙의 문제가 국가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이준석이가 소상공인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또는 심대한 타격을 받은 자들에게 받은 국민들에게 일단 두텁게 지원을 하고 나중에 추후 협상을 통해서 100% 재난지원금을 간다 했을 적에 이준석이가 그렇게 해명을 하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냥 철학의 분건이다. 보수의 가치를 배신했다, 배반했다. 그렇죠? 제왕적 당대표다. 이렇게 이준석을 갖다가 계속 연탈을 하죠. 윤희숙이라는 아이가 무식해서 그래요. 무식해서. 저는 이준석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편을 안 들어요. 이준석이도 비판받을 게 있으면 비판해요, 저는. 그 윤희숙이가 무식해서 그렇고 요게 지금 정치를 한 1년 몇 개월 했는데 책만 보던 것이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떠받쳐지고 우파 유튜버들이 그냥 막 초청해가지고 구독자 늘리라 그러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이게 드디어 나의 50에 미쳐가기 시작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윤희숙이가 어제 밤부터 현재 시간까지 그렇게 발광하는 것을 보고 이준석을 공격하면서 이유가 모르겠어. 난 그 이유가 하나 있다면은 당대표를 공격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그건 100패예요. 100패. 완벽하게 실패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윤희숙이라는 아이가 솔직히 그 사람이 우파 유튜버 들락거리면서 거기 가보니까 대우받고 거기 갔다가 논리를 하면 구독자도 늘고 이러니까 그걸 공격하는 것 같다. 그런 문제가 뭐냐? 윤희숙이라는 애는 자기가 말할 때 정치적인 흥망사나 정책적인 우리나라 대한민국 70년 보수 역사에 대해서 공부가 부족한 애예요. 그래서 경제 논리만 가지고 이렇게 이준석을 갖다 족가는데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재난지원금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 봐봐야 민주당 마음대로 해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어제 실수도 아니에요, 그거. 실수도 아니에요. 이준석은 절대에서 타격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을 공격해야 될 것을 이준석을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이틀 동안 공격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대권 주자라 이거죠. 근데 누가 윤희숙을 대권 주자라 인정하느냐 이거죠. 윤희숙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국힘은 이준석의 바람, 이준석의 태풍에 의해서 장악당해 있죠. 그죠? 그 50 이상 60, 70 먹은 이런 꼴통 보수, 꼴통 그 국회의원들이 뭔가 불편해. 이준석이가. 그리고 이준석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죠?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준석은 사회 과학적인 비판에 지금 들어가고 있고, 인문 철학적인 고찰에 들어가고 있다.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만한 거라도 자기 눈에 거슬리면은 그냥 당대표를 흔들고 국힘을 흔드는 자해 행위를 하고 있죠. 그렇죠. 여기서 대권 주자들이 다 나와서 말을 해. 홍준표도 말을 하고 이준석이한테, 원희룡도 말을 하고, 윤희숙도 말을 하고, 비난식으로 말을 하죠. 비난과 비판. 여기서 분명히 이번에 판이 갈라져요. 얘네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게 국힘은 TK 세력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파 유튜버 세력계 아니에요. 그것들은 자해행위하는 사람들이라고. 국힘은 합리적인 보수, 이성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 미래 보수 거라고. 2030과 젊은이들이 미래의 보수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거고, 윤희숙이 맨날 그랬어. 2030이 보수화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국힘이 이긴 것은 말이지 민주당이 못해서다. 꼴값을 해요. 제가 해석 말하잖아요. 국힘이 잘했으니까 2030이 오는 거고, 국힘이 잘했으니까 안철수 주저앉히고 오세훈이가 된 거예요. 그건 근본적인 사실이에요. 국힘이 못하면 2030이 떠나가면 되는 거야. 중도층이 떠나가고. 잘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게 정치를 잘못 배웠어. 윤희숙 이게. 배현진이도 그렇고. 너무나 철학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준석을 비판하는 요번 대선은 무조건 이준석의 바람으로 가고 이준석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도 이준석의 아래로 들어가 버리고 유승민도 그렇고 하태경도 그렇고 이준석의 영향권에 들어갔어요. 이준석을 때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질하는 것들은 다 날라가요. 요번에. 오히려 여당에서는 안 그러는데 야당 내부에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쉽게 말해서 스스로 자위하고 자해하는 것들은 요번에 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윤희숙 날라갔다 벌써. 홍준표는 날라갔다. 원희룡도 지금 이제는 힘들게 된다. 남는 게 누구냐? 유승민하고 하태경 뿐이 없어. 이제 이렇게 되면. 큰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정치에서는. 큰 흐름이라는 게 있고 신풍이라 그러죠. 신풍. 새바람이라는 게 있다고. 그게 실패하든 성공을 하든 새바람을 위해서 새바람을 목도하고 새바람을 밀고 있는 국민들이 그것이 실패하더라도 새바람과 신풍을 갖다 공격하는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 국민은 새머리라는 거죠. 윤희숙이가. 부리만 크지 실제적으로 지가 얻는 거 없이 지금 발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면은 지금 민주당 애들도 민주당 그 문바들은 특히 그렇고 이재명이 싫은 거예요. 근데 명바들은 이재명을 지지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기가 좀 힘든 상황에 지금 들어갔다. 근데 우리 쪽에서 지금 자중질환이 또 일어나. 얼마나 좋은 게예요. 이재명 때리고 윤석열 때리고 이재명 때리고 이낙연이 때리고 문재인 때리면 되는 것을 이준석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말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준석을 맹폭하고 비난하고 비하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국힘의 본 모습이라니까. 뭘 알아? 솔직히 말해서 윤희숙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윤석열은 위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한 보름 후에 보시죠. 7말 8초까지 한번 보시자고요. 어떻게 되나 지지율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